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정부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집값은 물론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은 부동산 대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 승리 이후 정권이 보여준 폭주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에 취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청문회 등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든 법안들이 토론과 절차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경제 정책이 왜 실패를 반복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즉 구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용이성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관계기관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그 업무 처리와 업무 관리는 용이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규제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전문가 집단들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소화하려면 엄청난 학습이 필요합니다. 책 2-3권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업무 처리와 업무의 관리의 생명은 정확성 아니겠습니까? 통계 숫자가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사례별로 어떠한 것을 발표할 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의 신속성이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기본은 신속성입니다. 아무리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고 관리할지라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제도라든가 부동산 운영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항상 뒷북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하고 투기 세력들보다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속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의 경제성이 없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업무 처리할 때 2대 축은 업무 작업의 능률화와 업무 비용의 경제화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 원칙입니다. 정부 재정을 줄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액을 줄여줘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징벌적 조세로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이해성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들 계층 간의 대립 문제, 그러한 불만을 정부가 해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때 역기능의 해소 방안을 통해서 하루빨리 그러한 이해 충돌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해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거나 세금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시로 정책을 규제하면서 수정과 번복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촉각을 세우면서 결정과 수정하는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국민들이 편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신경 안 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공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세법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을 수시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째,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의 말 바꾸기 정책은 신뢰에 크나큰 훼손과 불신이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꾸 규제 정책만 수립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러한 학습 효과로 내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을 위반하는 행정기관의 부처의 사무관이라든가 이사관이라든가 부이사관들이 그런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데 정책 위반자들의 기득권자들의 행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8번째,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려면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시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잦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규제에 국민들은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반발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미칠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 정부 정책은 1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까지 규제 대상에 넣고 있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우울증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번째, 부동산 정책의 예측성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경제 정책에 중심을 잡고 혼란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정책 위반을 하다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역기능의 해소 방안까지 마련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탁상 공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상 공론만 하다 보니까 정책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성을 띠는 거지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집값에 좌절을 넘어서 월세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유주택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와 오른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으로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지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다고 하네요. 우울증은 상실과 좌절과 절망과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유주택자들은 언제 깡통주택이 될지 몰라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현 정부 들어서 5.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방 중도시에 사는 거주자일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걸 매도해서 돈이 들어가야 내 돈이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만 올라가면 각종 세금과 각종 부담금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국민들이 유주택자이든 무주택자이든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쏟아내는 분노는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탈원전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에 대해 누적된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위반했지만 훗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정부는 다시 그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부를 규제하는데도 수년이 걸렸는데 정부를 완화하는 정책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락한 부동산이 다시 회복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동산 정책 등
국정기조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념과 아집이 아닌 시장과 기업이 살아 숨쉬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반시장적인 정책이 쌓이면서 국민 혼란만 키웠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될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